프리미어 셋이 2015 강좌 세 번째 파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던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바로 오디오 편집과 관련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상대적으로 비디오 쪽이나 그래픽 쪽에 비해서 오디오와 관련된 지식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디오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깊게 그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그 비디오 편집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줘야겠죠. 베이직 오디오 워크 V01. 역시 이제 기존에 그 설정한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작업할 소스로 이제 간단하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스와 그리고 이 소스 그 다음에 이 음악 파일을 mp3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그 프리미어에서 어떤 오디오 포맷을 지원을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 파트에서 제가 알려드린 바로 이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어가 지원하는 비디오 오디오 파일 포맷을 확인할 수 있죠. 쭉 이제 내려보게 되면 바로 서포트 오디오 파일 포맷이 나와 있죠. AAC, S3, AIF, ASND, AVI, BWF, M4A, MP3, MPEG, MOV, MXF, WMA, WAV, 즉 웨이브 파일 이렇게 지원하다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가장 범용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포맷이 바로 웨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에서는 이제 흔히 이 브로드캐스트 웨이브 포맷이라고 해서 바로 BWF 포맷을 쓰기도 하고요. 또 ASE, 또 AIF 계열, AC3, MXF 또 이런 포맷도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대중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mp3 파일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음원 사이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고 또 음악 재생용 기기, 스마트폰이 됐든 mp3 플레이어가 됐든 간에 그런 이제 기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파일 포맷이 mp3 파일이죠. 프리미어 역시 mp3 파일을 이제 문제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렇게 이제 mp3로 되어 있는 이 파일을 좀 더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바로 웨이브 포맷이나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이런 AIF 같은 이런 포맷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mp3 파일로 작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오디오 쪽 지식을 많이 쌓고 또 여러가지 오디오 관련 프로그램과 같이 협업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웨이브 파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바로 이 파일 있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mp3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프로퍼티를 이제 호출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48kHz 그리고 컴프레스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제 그 소리의 어떤 데이터 값이 전부 다 압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채널, 레프트 라이트 채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바로 mp3 오디오 형식이 아닌 바로 웨이브 타입으로 바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시퀀스 편집을 한 그 상태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바로 파일, 엑스포트, 바로 미디어 기능을 사용하죠.
네,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mp3 파일을 웨이브 파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mp3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 Ctrl M 그러면은 바로 엑스포트 세팅이 나타나죠. 뭐 비디오 파일은 아니니까 당연히 뭐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바로 파일을 이제 컨버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엑스포트 세팅에 있는 그 포맷 타입 중에서 웨이브를 찾습니다. 바로 웨이브 폼 오디오가 있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셋이 보이죠? 웨이브 48kHz 16비트로 타입으로 바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제 설정은 밑에 있는 이 오디오 부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오디오 코덱을 보게 되면 뭐 여러가지 그 오디오의 데이터를 압축을 하기 위한 압축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웨이브 파일로 작업한다는 그 의미는 무압축 상태, 즉 소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압축하지 않는다는 그 가정에서 작업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언컴프레스로 압축하지 않음, 네, 이 상태로 설정을 해줍니다. 샘플 레이트는 이제 원본 파일이 가지고 있는 그 세팅 값을 그대로 일단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샘플 값을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본 파일이 아까 48kHz의 스테레오 채널을 갖고 있는 걸 확인했었죠. 그래서 샘플 레이트는 48kHz, 채널은 스테레오 채널,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는 뭐 8비트, 16비트, 24비트 뭐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음악 파일은 16비트로 대부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주 이제 고품질의 음악 소스 같은 경우는 24비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특수한 작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편집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16비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아웃풋 네임 쪽으로 가서 그 웨이브 파일이 이제 저장될 경로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놨던 렌더 아웃 경로에 그대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파일명에다가 이렇게 48kHz 16비트라고 파일 이름에다가 그 오디오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 상태를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구분하기가 좀 쉽게 되겠죠. 저장, 익스포트, 그럼 이제 파일을 변환을 해줍니다. 변환한 것을 이제 다시 가져가 보죠. 더블 클릭. 네, 바탕화면에 렌더 아웃, 바로 이 웨이브 파일이 만들어져 있죠. 더블 클릭해서 이제 소스 모니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원본 mp3 파일하고 그 파형의 모양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p3 파일이나 변환된 웨이브 파일이나 별 차이가 없죠. 제가 뭐 데이터를 이제 의도적으로 압축을 시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품질을 떨어뜨려서 저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어떤 오디오의 품질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mp3 파일을 다른 어떤 파일 포맷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고 Ctrl M, 여기서 원하는 오디오 파일 포맷을 선택을 해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프리미어에서 오디오 출력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이제 그 오디오 편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에서 제대로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냥 단순 플레이백을 해서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비디오 클립이나 오디오 클립을 재생을 시켰는데 소리가 전혀 스피커나 헤드폰 쪽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프리미어 안에서 오디오 출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에디트, 프리퍼런스, 오디오 하드웨어로 가서 디폴트 아웃풋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오디오 출력 장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그 디바이스로 선택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컴퓨터 마더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는 칩셋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마더보드의 그 후면 쪽에 보게 되면 이런 그 백패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입력 단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죠. 보통 이제 이것을 그 3.5파이 스테레오 단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그 3개 또는 6개가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이쪽에 어떤 그 스피커나 헤드폰을 연결해서 소리를 듣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마더보드가 가지고 있는 내장 칩셋을 사용해서 소리를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 마더보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 칩셋으로 리얼텍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에서 만든 사운드 칩셋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더보드에 있는 사운드 칩셋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USB 외장형, 즉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별도의 장치로서 보통 이제 모양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장치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운드 디바이스, 사운드 장치들은 바로 이렇게 별도로 따로도 역시 그 디바이스 출력 설정이 따로 메뉴로 하나 또는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력하는 장치를 이제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또 출력 단자도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겠죠. 스피커로 연결해서 듣든 헤드폰으로 듣든 정확하게 연결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출력 장치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만 소리가 제대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위에 있는 디바이스 클래스라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에서 프리미어에서 편집을 할 때는 바로 MME라고 불리는 오디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소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ME는 바로 운영체제가 어떤 소리를 핸들링하는, 그러니까 소리와 관련된 모든 연산을 다루는 데 사용하는 고유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MME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런 외장형 그 오디오 디바이스를 쓰고 있는 분들은 MME를 포함해서 바로 ACO라고 불리는 특별한 드라이버를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ACO 드라이버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보다 빠르고 정교하고 안정적인 소리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MME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오디오를 가지고서 편집 작업을 할 때 속도적인 면이나 품질적인 면이나 또 안정성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이 ACO를 쓰려면은 ACO를 지원하는 오디오 디바이스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이제 내장형 마더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사운드 칩셋은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ACO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오디오 입출력 환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관계에서만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특별한 어떤 환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MME로 설정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오디오와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거나 또 프리미어 안에서 오디오 트랙을 뭐 한두 개 깔아놓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뭐 10개, 20개씩 오디오 트랙을 쌓아놓고 그 트랙마다 많은 양의 이펙트를 걸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좀 가격이 나가는 그런 오디오 디바이스를 따로 구매를 하셔서 작업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뭐 하지만 우리의 지금 이 강의 목표 자체가 그런 많은 양의 오디오를 취급하는 그런 전문적인 작업이 아니라 입문적인 성격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접근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 밑에 있는 그 레이턴시라고 불리는 이 수치가 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리미어에서 이제 그 사운드를 이제 재생을 하거나 특히 이제 그 재생을 할 때 오디오 소스가 한 개인 경우가 아니고 오디오 소스가 이렇게 2개 또는 3개가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플레이백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악 트랙을 하나 깔아놓고 그 다음에 사람 목소리 트랙 하나, 그 다음에 배경소음 트랙 하나, 그러면 이제 3개의 오디오 트랙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3개의 오디오를 딱 재생을 시켰을 때 소리가 들리는 타이밍이 미묘하게 어긋나거나 그 얘기는 소리가 약간 늦게 들리거나 더 빨리 들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펙트를 걸수록 소리와 관련된 효과를 걸면 걸수록 그런 현상이 좀 심해지는데 또는 아니면 여러 개의 소리가 겹쳐져 있을 때 부분적으로 지지직거리면서 노이즈가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레이턴시 값을 낮추거나 높임으로 해서 그런 노이즈 현상을 좀 줄이거나 소리가 어긋나서 들리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오디오를 가지고서 복잡한 작업을 할 때는 여전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별도의 전문적인 오디오 장비를 가지고서 작업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입문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특별하게 레이턴시를 건드리지 않고 일단 작업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그 세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운영체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입출력과 관련된 설정을 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소리와 관련된 출력을 통해서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나가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를 레코딩을 하고 있는지 뭐 녹음이라든가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녹음 쪽에 있는 오디오 미터 레벨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마이크로 제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벨이 계속 표시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팅을 통해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소리에 대해서 입출력을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확인에 따라서 바로 디폴트 아웃풋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인 오디오 출력과 관련된 설정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소리가 나는지를 이런 어떤 오디오가 녹음되어 있는 비디오 클립이나 아니면은 이런 소스로 갖고 와서 플레이백을 해보면 되겠죠. 문제없이 소리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오디오를 재생을 할 때 이렇게 플레이 헤더를 제가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 헤더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동안 소리가 재생이 되죠. 이것을 바로 오디오 스크러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이제 보통의 이런 편집 타임 라인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그대로 스크래빙 플레이 헤드의 이동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고 있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스크래빙 효과를 끈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에디트, 프레퍼런스, 오디오로 갑니다. 오디오 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플레이 오디오 while 스크래빙이라고 되어 있죠. 그 스크러빙을 하는 동안 오디오를 재생하는 뜻입니다. 기능을 꺼버리죠. 오케이. 그럼 이제 스크래빙을 해도 소리가 나타나지 않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저는 원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체크. 오케이. 플레이 헤드의 스크래빙에 따라서 오디오가 재생되도록 다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비디오와 오디오로 가지고 있는 이런 클립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래빙을 하는 동안 소리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비디오를 가지고 있는 클립에 대해서 오디오 파형만 보고 싶을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 버튼 보이죠?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오디오만 표시를 따로 시켜주게 됩니다. 또는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스패너 아이콘을 클릭해서 세팅을 눌러주게 되면 컴포지트 비디오, 오디오 웨이브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체크, 오디오 체크, 비디오 체크, 오디오 체크 뭐 필요에 따라서 소스 모니터의 표시 상태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크기를 체크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확인을 해보죠. 그 얘기는 이제 바로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볼륨 체크를 한다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큰지를 바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리의 크기라는 것이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 사람이 듣기에 따라서는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소리가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좀 소리가 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리가 거리에 따라서 들리는 어떤 강도가 또 역시 다르죠. 또 역시 소리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크기에 따라서 그 느낌이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일상적인 그 가정 환경에서 음악 소리를 듣는 거하고 야외나 또는 이제 어떤 강당, 홀, 또 어떤 그 지하실 이런 데서는 이제 소리가 똑같은 볼륨이라고 해도 소리가 가지고 있는 크기라든가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의 어떤 볼륨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그리고 듣는 환경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소리와 관련된 굉장히 이제 공학적인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디오 편집의 그 관점에서만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볼륨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제가 이제 어떤 그 이런 음악 소스 있죠? 지금 이 음악 파일을 재생을 했을 때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오디오 미터가 보이죠? 이것을 이제 오디오 미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오디오 미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윈도우 바로 여기에 오디오 미터가 있죠? 오디오 미터를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디오 미터는 항상 표시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이동을 함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오디오 미터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여기서 표시가 됩니다. 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오디오 미터 부분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져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냥 다시 이 옆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적당한 이제 크기로 확정을 해놓고 다시 재생을 해보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오디오 미터가 녹색에서 옐로우, 레드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아마도 이쯤에 되니까 옐로우가 나타나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레드 색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색상을 통해서 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크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가 지금 재생하고 있는 어떤 오디오나 비디오 클립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체크를 하겠죠. 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소리의 크기를 공학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한 그 상태를 이제 이 모니터 상에서 표시를 해주는데 그린 색상이란 얘기는 보통 이제 소리가 안정적으로 출력되는 범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옐로우에 가깝다는 얘기는 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소리가 이 레드에 가까운 표시 상태로 나온다는 얘기는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찌그러질 경우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약속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볼륨의 어떤 소리 크기의 단위로 밑에 보면 이제 그 dB라고 나와 있죠. 소리 공학에서는 소리의 크기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데시벨이라는 단위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소리의 크기를 그냥 1차원적으로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기 쉬운 단위로 좀 더 줄여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바로 수학적으로 로그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해서 숫자를 줄여서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54, 뭐 42, 12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숫자들이 있죠. 실제로는 이 숫자가 굉장히 큰 값입니다. 큰 값이지만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계산상으로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로그를 사용해서 숫자를 줄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이 로그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비례적인 스케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례적인 스케일은 1 다음에 2죠. 2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1단위로 숫자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개념은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죠. 하지만 로그적으로 숫자가 커지는 것은 비선형적으로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숫자만 봐가지고는 소리가 실제로 얼만큼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소프트웨어라든가 프리미어 같은 이런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에서는 소리의 크기를 숫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래프로 그 파형으로 분석을 해서 그 파형이 가지고 있는 색상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사용자한테 직관적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색상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프리미어가 판단하기에 스스로 판단하기에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 범위다. 그런데 노란색으로 계속 표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소리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 노란색을 넘어서서 레드를 가리키고 있다. 소리가 찌그러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바로 그렇게 따로 구분을 시켜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어떤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이제 사운드 소스가 하나죠. 여러분들이 사운드 소스를 하나를 쓰든 2개를 쓰든 100개를 쓰든 간에 이 소리가 0dB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0dB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리가 찌그러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스피커나 헤드폰에서는 0에 가까울 정도로 볼륨이 세게 나와도 소리가 전혀 찌그러진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만 믿고 소리를 무턱대고 소리를 키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한 그 영상이 굉장히 이제 품질이 좋은 스피커나 헤드폰에서 재생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스피커에서도 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 안 좋은 스피커에서 굉장히 볼륨이 큰 영상을 재생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네, 성능이 안 좋은 그런 출력 장치를 쓰면 쓸수록 큰 소리를 표현을 할 때 소리가 찌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노이즈가 생겨서 볼륨을 조금만 키워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음악이라고 가정했을 때 A라는 악기 소리하고 B라는 악기 소리가 찌그러짐으로 해서 둘 사이에 질감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프리미어에서 오디오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소스의 개수가 1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간에 그 모든 소리를 이제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볼륨의 크기가 0dB를 넘어가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쓰고 있는 스피커나 헤드폰에서 들리는 소리만 믿고 소리의 크기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오디오 파형의 상태를 오디오 미터를 통해서 체크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 게이지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헤드폰이나 스피커에서 나오는 상태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볼륨을 낮춰놓고 보통 우리가 작업하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력을 넘어서는 정도 수준으로 볼륨을 키워놓고 작업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 상태만 믿고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볼륨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오디오 트랙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4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작업을 했을 때 각각의 소리가 이제 다 나중에 하나의 소리로 합쳐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소리가 0dB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귀에는 자기가 쓰고 있는 스피커나 헤드폰에서는 소리 크기가 적당하다고 들리지만은 다른 사람 컴퓨터나 스피커 또 출력 장치에서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소리가 찌그러져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강제적인 규칙이 하나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운드 소스를 몇 개를 쓰든 간에 편집을 하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이든 간에 나타나고 있는 오디오 미터상에서 0dB를 넘기지
말란은 강제적인 규칙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다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볼륨과 관련된 좀 더 그 본격적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